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부정기압의 원인적 요소 중에서 치성 요인, 그 중에서도 퍼스트 오더 밴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아 이동은 기본적으로 3차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스트 오더 밴드,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 밴드, 그 다음에 서드 오더 밴드 상으로 우리는 치아 이동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알맞는 치아 이동을 우리는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퍼스트 오더 밴드가 되겠습니다. 퍼스트 오더 밴드는 수평면 상에서의 순설측 치아 이동. 수평면 상이니까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하악 치열궁을 교환면 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변이가 있을 때 어떠한 부정교합과 연관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아이디얼 아치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오더 밴드 상에 있어서는 아이디얼 아치폼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주의 깊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상하계 제1대구치의 메지알 로테이션이냐 아니면 패러렐 로테이션이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좌우측 제1대구치의 포지셔널 데비에이션이 있냐 없냐. 그 다음은 이제 횡단적인 면, 즉 트랜스버스 디멘션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상하계 제1대구치 간의 TPW, 트랜스파라탈 위드스. 그 다음에 상하계 견치간, 하하계 견치간, 인터캐나인 위드스. 그 다음에 아이디얼 아치폼을 보겠죠. 그 다음에 상하 견치의 좌우측의 대칭성을 보게 됩니다. 주로 어떤 분석에서 볼까요? 모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항을 봐야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가 상하계 제1대구치가 근심 회전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상하계 제1대구치의 협측면이 좌우측이 평행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와 같이 여기서 보시면은 상하 제1대구치의 디스토바칼 커스프와 그 다음에 메지어링과 커스프를 연결한 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선 자체가 반대측 견치 쪽을 지나가 줘야 돼요. 만약에 이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20번대 치아는 더욱더 근심 회전된 걸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즉 다시 말해서 상하계 제1대구치가 협측면이 평행한 건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설측 메지어 근심 설측교도와 그 다음에 원심 협측교도를 연결한 선을 같이 평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패러렐 로테이션인 경우에는 하하계 디스토바칼 커스프가 이와 같이 센트럴 포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메지알 로테이션을 하게 된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까요? 이와 같이 오블리크 리지 하방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무너지게 돼서 하악은 후방 또한 상하기 전방으로 위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급 부정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하계 제1대구치가 메지알 로테이션이 되면서 V-쉐입의 아치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세틀링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80%에 있어서는 프리머처 컨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인터피어런스, 레터럴 익스커전시,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걸 디로테이션을 시켜주면은 디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협측면이 평행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2급의 관계도 개선이 되면서 그 다음에 1급이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받는 거는 상하 제1대구치의 메지알 로테이션 또는 패러럴 로테이션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메지알 로테이션이 되는 경우에는 2급 부정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비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이를 디로테이션을 통해서 공간을 얻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에서 우리가 정확한 모형을 체득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상하계 메디알 팔라탄 라페에 대해서 직각이 돼야 되겠죠. 어디가 직각이 돼야 됩니까? 후방면이 직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좌우측 6번의 컨택 포인트까지 거리는 일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증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데비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데비에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미드라인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상하도 같이 컴펜세이션으로 전방으로 위치를 할 수가 있을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증례에 있어서는 만약에 비발치료 한다고 하면 파란색처럼 이와 같이 40번대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소구치 발치 증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35번 자체가 36번 자체가 전방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35번을 발치하는 게 훨씬 진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는 트랜스버스 디멘션을 평가를 합니다. 특히 상악의 아치의 위드스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악이 이와 같이 넓은 상태인지, 그 다음에 좁은 상태인지 평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상악이 넓다라는 것은 어떠한 부종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2급 부종교합 중에서도 상악이 전방으로 위치된 전돌된 증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종교합인 경우에는 딥바이트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에 반해 상악이 좁다라고 하면 어떠한 부종교합이 될까요? 상악이 좁으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전치부 반대교합인 클래스3 부종교합.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구치부 쪽이 좁기 때문에 구치부 반대교합에 의해서 정중앙이 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상악이 좁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를 못해서 하악이 후방 위치된 2급 부종교합과 연관이 많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상악이 좁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바이트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악이 좁은 거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우에는 TPW를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TPW는 트랜스파라탈 위드스, 상악의 제1대구치 간의 최단 거리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상악의 제1대구치는 6세에 매출해서 그 다음에 7세부터 15세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mm에서 그 다음에 35mm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TPW가 31mm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35mm까지 성장을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로 성장을 해도 32mm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럼 상악이 좁으면 상악이 이와 같이 상악을 우리는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악이 좁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치부 반대교합, 그 다음에 3급 부종교합, 2급 부종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런 부종교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이 좁은지 안 좁은지 같이 우리는 크로스로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악을 확장을 하면서 우리는 총생이 있다 하더라도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TPW가 성인 환자입니다. 18.2세예요. 측모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총생이 심합니다. 근데 TPW가 22.3mm예요. 치료 시기를 놓쳤죠.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치부는 이와 같이 반대교합이 되고 상하악 전방부에 심한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는 33.4mm입니다. 20살이에요. 충분하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돌출입을 보이게 돼요. 여기가 좁으면 구치부 반대교합이 되면 좋지만은 이 환자는 구치부 반대교합을 보이지 않고 하악도 같이 치열궁이 좁아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방부에는 총생이 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환자는 돌출입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인터캐난 위드스를 평가를 합니다. 인터캐난 위드스는 상악의 견치간 거리 또한 하악의 견치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상악의 인터캐난 위드스의 거리는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34.1mm가 평균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악의 인터캐난 위드스가 좁게 되면은 어떠한 부종교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악의 인터캐난 위드스가 좁게 되면은 하악은 전방으로 나오지 못해서 갇힐 수가 있게 돼요. 갇히면서 2급 부종교합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경우는 상악이 좁으니까 하악은 1급의 상태를 가지면서 하악의 전방부에도 심한 총생을 가지고 있는 증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례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트랜스버스 디멘션 TPW뿐만 아니라 인터캐나인 유드스도 측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 환자는 오버젯이 크고 2급 부정기압이에요. 인터캐나인 유드스가 30mm입니다. 정상이 몇 mm죠? 34mm입니다. 그러니까 오버젯이 큰 상태예요. 측모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상악을 필요하면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하악의 3 인사이저 증례가 됩니다.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TPW가 인터캐나인 유드스가 35.5mm입니다. 충분하게 넓죠. 이런 경우에는 더 넓힐 필요는 없을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치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드한 아치폼이냐, 아니면 스퀘어한 아치폼이냐, 아니면 오보이드한 아치폼이냐를 평가를 하시고, 가능하면은 아치폼은 이 상태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건 바람직하진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에는 상악 견치 간 대칭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상악 견치 간 대칭뿐만 아니라 상악의 제1대구치의 컨택 포인트 간의 대칭을 같이 평가를 해주는 게 좋겠죠. 타입 A인 경우에는 좌우가 다 대칭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편측이 이와 같이 유치가 조기 상실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편측의 견치는 후방으로 가고 편측의 구치는 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증례는 구치는 전방으로 이동이 최소로 되면서 전방부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전방부는 정상인데 구치만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이 D번 타입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25번을 발치하죠. 10번 때는 어떤 치아를 발치하는 게 나을까요? 6번이 앞으로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14번 발치보다는 15번 발치가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상악의 견치관, 그 다음에 상악의 제1대구치관의 컨택 포인트에 연결을 한 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좌우의 대칭인지 아니면은 어디 부분이 이와 같이 비대칭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은 상악의 견치가 간이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교환면상에서 보겠습니다. 교환면상에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유치가 조기 상실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악의 전방부는 후방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전치부 반대 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악의 전치부 총생이 없으면은 이와 같이 공간을 만든 다음에 끄집어내는 게 훨씬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 환자인 경우에는 유견치가 만기 잔존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0번 때, 40번 때 교합은 우측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 만기 잔존된 유치 때문에 전방부의 총생이 심하고, 그 다음에 전치부 절단 교합, 그 다음에 반대 교합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퍼스트 밴드 상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항상 교환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아치폼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의 경우는 상악의 제1대구측의 협측면이 평행한지, 즉 메지알 로테이션, 패러렐 로테이션인지 아니면 메지알 로테이션인지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상악의 트랜스버스 디멘션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TPW, 그 다음에 상악의 인터캐나인 유드스, 하악의 인터캐나인 유드스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얼 아치폼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악 견치의 좌우의 대칭,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상악의 제1대구치의 컨택 포인트 간의 대칭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